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빌런스 다방의 빌런입니다. 요즘에 2024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좀 펄펄 끓고 있죠. 그래서 집값도 맨날 들썩들썩거리고 투자자의 마음도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길게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갔다 왔더니 많은 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 가격은 몇 억씩 올라와 있는 이 상황. 사실 저도 이 부동산 주거용 시장에 매년 발을 담그고 있는 참여자거든요. 아파트도 이제 필수제다 보니까 항상 매도하고 또 다시 사고 또 팔고 사고 매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훌륭한 투자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거를 이용하고 계신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를 하라고 만든 나라에서 만든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투자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도 1가구 2주택 투자 혜택을 이용해서 매도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꿀팁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 팔고 싶은데 버텨야 하냐, 아니면 이제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사야 하냐, 막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빌런인 제가 직접 느끼고 보고 고민했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정말 시장 참여자의 리얼한 시선으로 2025년 6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6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 동향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9%, 그 다음에 전세가는 0.06%를 상승하며 조용하게 우상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용이란 말은 좀 그렇고 불편하실까봐 말씀드렸고, 사실 뻥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4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3.19 대책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꽤 폭등이지만, 또 요번 2025년 2월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폭등장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폭등의 조짐이 눈앞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마냥 폭등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 대책이 늘 나오죠. 정부에서 압박하고 금융기관에서 압박을 하고, 부동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시장 참여자가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항상 부동산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주간 상승률 0.2%부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주간 상승률 0.25%부터는 확실하게 개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로 들면 2024년도 8월 달에 한번 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 주간 상승률이 0.32%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 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엄청난 폭등장이 있었을 때, 그때도 서울 주간 상승률이 0.25%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주간 상승률이 0.25% 이상부터 아마 정부에서도 조금씩 개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도 조용조용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혼돈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0.2% 미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6월달 지금 이후로부터는 주간 상승률은 0.2%가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데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어디서 보는지를 모르세요.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시면 보도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매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격 지수들을, 변동률을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기사보다는 좀 더 팩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매가는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 보합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게 전체 통계의 오류인 것 같아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단 서울 일부 주요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지금 계속 상승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실 게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실 때도 전국이라는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지역의 변동률을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 0.19%, 경기 같은 경우는 0%, 지방 같은 경우 0.04% 이렇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 뜯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토지 거래가 묶이고 나서부터 3월부터 약간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이 묶인 상태로 그 외에 투자 수요가 어디로 몰렸느냐, 마포구, 성동구, 그 다음에 목동에 있는 양천구,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과천구, 그 다음에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이렇게 5개 지역이 조금 많이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0.16%였는데 0.3%까지 올라왔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0.21%, 거의 0.2%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얼마 전에는 0.26%까지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의 3대 학군지로 불리는 이제 목동이 포함되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0.22%부터 0.32%까지 급등을 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도 0.24%에서 0.35%.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없죠. 많이 없지만 많이 없는 가운데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조금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도 항상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과천은 서울이라고 봐도 무관할 만큼 강남 3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도 지역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고덕동이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19%에서 0.32%까지 주간 상승률을 끝없이 올렸습니다. 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요,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통계를 낼 수 있는 지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승률 자체를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린 5개 지역이 현재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과연 이 풍선 효과 지역이 어디로 더 퍼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당연히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이 자체에서 멈출 것이고, 그 다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일 거냐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에 3군지라고 볼 수 있는 동대문구 역세권 단지, 그 다음에 교육열이 좋은 노원구 재건축 단지,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서대문,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에서도 산성역 주변에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입주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축 수요, 그 다음에 철산역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와 얼마 전에 입주를 막 하고 이제 막 준공을 한 광명시에 있는 신축 단지, 그 다음에 역시나 용인에 있는 수지구 역세권 단지,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좀 높아요. 학군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강남, 용산, 마용성 이렇게 해서 핵심 입지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흐름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거제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싶었고, 그런 수요를 차단하니 또 다른 똘똘한 한 채인 주변에 있는 마용성이 불장이 돼버리고, 또 마용성 자체가 너무 올라버리니 9억, 12억에 있는 경기도 3군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또 따라 올라오고 계속 갭매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기를 한순간에 꺼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되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 번 더 혹은 2차례 정도 아마 금리를 낮춘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경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호재로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3.3에서 3.4%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는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은행,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담대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40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느꼈던 4%대의 주담대 이자가 3% 초반까지 내려오니 또 실질적인 수요자 분들께서도 이제는 사볼만 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 매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 거래에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매각률은 부진하지만 매각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곳에 좋은 물건은 높은 가격으로 경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물건들은 결국은 유찰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이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입지가 있는 곳들은 높은 가격에 경매가 된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시 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원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나오는 경매건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주요 지역, 강남 4구나 현재 토지거래 묶여있는 지역, 이런 주요 지역에 있는 매각가율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투자해 마라, 사 마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갭2는 하지 마라, 근데 리빙을 할 거면 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갭2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불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의 차이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세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투입을 해야 대한 자본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뜻이 되고, 그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향 조정이 돼서 매매가가 내려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위축과 심리적인 타격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가 바잉을 해서 리빙까지 계속해서 가져간다 라고 하면 장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2년이 아니고 뭐 3년, 5년 이런 텀을 보고 난 그 정도까지 거주기간을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전 언제든지 뭐 매입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매입을 할 때도 주요 입지에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입지를 따라서 올라온 그 동네에 대장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대장인이 아닌 아파트들을 접근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 대장 지역보다 더 많은 하락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추천하지 않고요. 입지에서 가장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도 중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좀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아직 불확정하지만, 어쨌든 좋은 물건들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은 또다시 한번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작정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분석적인 부분이랑 입지 중심적인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전세가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자 우위, 절대 우위죠. 매도자가 전화하면 3천만 원 올릴게요, 5천만 원 올릴게요, 이런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1가구를 꼭 구입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리빙을 할 수 있는 데를 추천을 드리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거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서 다시 한번 오는 하락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락장이 오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이 아닌 거 아니냐, 그렇긴 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가 꼭지일지 내일 모레가 꼭지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미 최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최고점을 다 돌파한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베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갭 투자는 조심히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실질적인 투자자로서 많은 거래를 진행했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거를 5월 달에 매도를 했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조금의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시점에서 저는 매도를 했고요. 갖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유할 예정이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상황이나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아파트 투자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시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고민하다 보시면 좋은 부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한 채 더 샀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꿀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은 아파트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